간단하고 쉽게 행복을 얻는 사람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주지 웨인버그는 자신의 저서 자기 창조의 원칙에서 넬리라는 여성을 소개한다. 그녀는 연애는 하지만 좀처럼 결혼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여성이다. 결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과 맺는 관계의 건전성과 인격적 성숙인데 그녀에게는 그 점이 부족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복의 척도에도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적 성숙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간적으로 행복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한없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동양 사회에서 정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인간은 인간관계에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웨인버그는 설명한다. 첫째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측면이고, 둘째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으로서의 부분이다. 그런데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부분만 남게 된다. 이것의 중심이 바로 친화력이다. 사실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타인과 친해지는 능력이다. 좋은 인간관계가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은퇴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친화력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인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그 중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의 논리나 신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틀에 넣어 인식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개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인식 틀에 충실하게 호불호를 분명히 가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자신의 논리 너머로 분류되는 삶의 다채로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들에게는 이 친구는 사람이 정말 좋아라거나 저 친구와는 정말 함께 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실체적인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심리적으로 교류하거나 공감하거나 관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인과는 상관없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 따위는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때문에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곧 자신 역시 항상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다. 이처럼 타인을 틀에 박힌 사고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논리와 신념에 따라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타인을 그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려 애쓴다. 이런 경우에 상대를 현실 그 자체로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비뚤어진 인식체계를 가지고는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끊임없이 상대를 그래야만 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추어 평가하고 색을 칠하고 조종하려 든다면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좋은 의미에서 타인과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은 방어적이지 않으면서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를 말한다. 방어적이 되면 자의식 과잉이 되어 결국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것에 급급해져 좀처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다. 복이 오니 웃는 것이 아니라 웃었더니 복이 온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누추한 현실에도 상관없이 행복해진다고 한다. 그런 재능을 미처 가지지 못한 경우는 어떠한 현실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렇듯 행복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사실일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행복해지는 재능이란 약점투성이의 내 모습도 가치는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즉, 자신은 약점이 너무 많아서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많은 나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동기가 전혀 다르다. 행복을 부르는 노력과 불행을 부르는 집착에는 차이가 있다. 과도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보다 우월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우월함을 상대가 승복하도록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잘난치 않은 한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 필사적으로 약점을 감추고 자신이 정해놓은 이상의 자아상을 사람들 앞에서 실현하려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갑갑해진다. 영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서 말한 노력은 모두 불행해지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 노력을 할 바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호감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행복에 대해 앞서 언급한 타타르 키비치는 이렇게 말한다. 한쪽에서는 행복을 얻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복을 얻는 것은 간단하다고 한다. 자신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얻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긍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얻는 것이 간단하다. 이것은 곧 솔직함을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 달리 말하면 결국 솔직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도 않은 노력을 억지로 하면서 행복해지지 않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기 싫은 노력을 반복하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달리 표현하면 하기 싫은 노력을 애써 하면서 자신의 매력까지 잃어가고 있다. 반면에 마음 편하게 여유를 부리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적 자아상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간단하고 쉽게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기에 삶이 즐겁다. 약점으로 느끼지 않을 뿐더러 이상적 자아상과 현실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곧 무리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이 강한 것이다. 간단하고 쉽게 행복을 얻는 사람들.